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 한눈에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링크를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명도 협상과 합의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경매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영끌이라는 단어가 뜨거운 유행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끌로 샀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저희 로펌에도 경매 사건을 문의하는 의뢰인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 낙찰 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인데요. 의뢰인분들은 1차적으로 법적인 조치, 즉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원의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법원 집행관들이 점유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소송의 방법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 협상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법원의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별도로 집행비용을 낙찰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고요.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고 또 강제로 점유자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즉 경제적, 시간적, 감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고 물리적인 충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딱 찍어놓은 물건이 있다, 경매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낙찰을 받기 전부터 치밀하게 점유자 명도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점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는 대부분 채무자인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매가 마무리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정의 이사비와 이사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낙찰인이 먼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그 비용을 이사비 명목으로 점유자한테 주고 그 이사 기간도 적절히 협의를 보면 원만하게 인도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보다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명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낙찰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수임할 경우 변호사로서 협상력을 발휘하여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소송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의뢰인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협의로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서, 그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입니다. 지금부터 명도 합의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합의서 작성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 명도 대상 부동산. 두 번째, 명도 시기. 세 번째, 이사비 및 이사비 지급 시기. 네 번째, 이사 거부 시 위약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5번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첫 번째로 명도 대상 부동산의 주소와 언제까지 명도할 것인지에 대한 시기를 잘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비 지급 내용도 기재를 하는데 통상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점유자가 서둘러서 이사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이사를 거부 시 위약벌 규정 그리고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료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기존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로 높은 금액으로 약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점유자도 비싼 임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서에는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해야 점유자 특정에 유리합니다. 성공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에는 세심하게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협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경매부동산 명도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경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이런 부분까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명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명도 거부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법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점유자와 합의가 되었는데 굳이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와 좋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해놓고 결정문까지 받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토로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